오늘 이제 강의가 메이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를 간단하게 이제 훑어보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키워드를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보는 거예요. 뭐 푸는 건 비슷한데, 신화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탄화 같은 게 이제 점성술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점성술이 오랫동안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그것을 좀 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타로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성술이 더 먼저고 타로는 나중에 이렇게 발현이 됐다라고 하시는 걸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타로 카드 속에서는 점성술적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성술적 개념으로 타로의 키워드들을 이제 밝혀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 예를 들어서 풀 카드가 있다, 바보 카드가. 그러면 그 카드를 어떤 식으로 점성술과 연결하면서 그리고 신화와 연결이 되면서 그 키워드가 나오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보실 때는 물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인물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뭐 돌연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뭐 차도를 건널 때 성격 좀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신호에 맞춰서 가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꼭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질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차분한 사람들은 느려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려 터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자꾸 궁시렁거릴 수가 있단 말이죠. 쟤랑 같이 못 다니겠어. 그럼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로를 보실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인물인가를 볼 때 이 신화적인 것, 또 점성술적인 그 의미가 그 카드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신화적인 인물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 성격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 성격이 이러하니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음 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격이니까 결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에 빠질 것이다 라고 미래 예측을 하면서 하다 보면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의미를 볼 때 그런 식으로 인물적인 거를 먼저 볼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적인 걸로 가줘야지만이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화로 한번 메이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 원래 우리는 타로 카드 하면은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이게 원래부터 같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요 메이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고요. 이제 메이저 카드가 이제 22장인데 요 옛날부터 있었고, 마이너는 14세기, 15세기 때 더 덧붙여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덧붙여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메이저 카드를 보조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에 대한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요. 마이너 카드는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58장으로 56장이죠. 56장으로 이렇게 또 좀 세분에 나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메이저를 이게 해설한 거니까 이게 중복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마이너는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메이저보다는 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가 원래 상황에 대한 부분이 더 잘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메이저적인 인물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마이너의 상황적인 부분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이저는 이 신화적 인물과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배우실 때는 인물적인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요 마이너 카드로 할 때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이저 카드가 딱 나오는데 바보 카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적 특성일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을 상징화시켰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 인물의 상징화된 인물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술의 신이란 말이죠. 로마 신화의 바쿠스 같은. 그렇죠. 그 인물이 디오니소스예요. 바쿠스가. 이름만 다르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말하는 축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물적인 건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광기 또 신성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치와 해악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디오니소스는 현 정부에 대한 반란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어디에 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굴레에 매이는 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무슨 누군가 이 사람을 굴레에 매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보 카드가 딱 나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러면 이 사람을 속박하게 할 때 속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법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범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랬죠. 네? 아니 근데 그냥 반항은 되면 저 사람이 범법행위까지 하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그걸 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반항하는 거죠. 근데 일반 우리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거냐면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약간 범죄자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범죄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식을 뒤엎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심리를 쭉 들어가면은요 약간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보통은 우리는 조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이니까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직설적으로 이 사람은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뭐에 걸려요? 모독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법이 되는 거죠. 모독죄가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냐면 구설이 발생할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바보 카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보 카드 나왔어. 근데 어쩌라고? 딱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사건적인 측면에서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구설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보 카드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구설의 카드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상황적인, 사건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굴레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도 자유연애. 연애는 자유연애 하겠지만 어떤 사건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진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가출하는 사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만약에 우리 애가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보 카드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가출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 성격이 구속받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건이 벌어질 거고요. 또 한편은 반항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그러면 반항하는 사건, 또 가출하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개는 반려자이고 나의 도움자인데 그 사람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말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 안 들으면 저기 가면 그 매너리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듣나 안 듣나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절벽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 무섭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절벽에 떨어진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낙상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적으로.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을 물었을 때 뭐에 대해서 묻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보카드의 키워드가 뭐라고 보는 거죠? 본다 하면은 뭐 자유로움이라든가 뭐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의 뭐 저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돈이 있어 보이죠. 돈이 많지는 않다. 네. 네. 그래도 있긴 있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점에서 그걸 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돈적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뭘 해야지 돈을 버냐?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든가 일반적으로 또는 뭐냐면 직장을 갖거나 그죠? 네, 직장을 갖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보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적인 측면은 어떻고 직장적인 측면은 어떻고를 풀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카드를 나왔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게 돈이지만 또 일상적으로 또 뭐냐면 연애죠.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은 재밌게도 뭐냐면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요. 그 사람이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젬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MOV 이 뭐냐면 매매 그 다음에 합격이 궁금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매적인 측면을 어떻게 풀이하고 합격적인 측면을 어떻게 풀이할까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자를 드리면 여기 그걸 적으시면 돼요. 측면에 인물적인 특정, 그다음 사건, 배경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적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자를 하나의 나의 그 아주 노트로 만드시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거든요. 자, 바보카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보카드의 개념적인 거를 인물적인 특징, 그 다음에 배경적인 특징, 그 다음에 사건적인 특징을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알고 나면 요걸 적용해 가지고 요게 금전적으로 해서 사업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것이냐, 직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것이냐, 사랑적인 측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매매와 합격일 때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 카드가 나왔을 때 요거는 요 질문이 사업적인 질문이 왔을 때 요렇게 대답하면 되고, 직장적인 측면에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연애적인 측면에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매매나 합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게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연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좀 더 내가 응용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물적인 특징, 바보 카드의 인물적인 특징은 디오니소스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술과 광기 또 신성에 대한 반항, 재치와 해악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가 조금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해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즐거움이 가질 수도 있는 말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말을 할 때 재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발현이 되느냐면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이 재밌는 남성이 될 수 있다. 그 여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재밌는 사람인 거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런 면에 약간 순수한 데가 있어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상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이 특성이 뭐냐면 방황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방황. 어딘가 마음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다 보면 좀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방황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미장의 일도 했다가 또 뭐 건설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노가다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여행사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직업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특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이냐면 직업이 자꾸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바보 카드를 딱 뽑았다. 그러면 안 해본 거 없이 많이 해보셨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의 입장에선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 자기가 맨 처음에 뭐 학교 졸업해갖고선 뭐 소기업에 갔다가 또 하다가 나중에 뭐 보험도 했다가 또 무슨 뭐 네트워크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